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추석인 오늘 귀성객과 귀경객, 성묘객이 동시에 몰리면서 고속도로 정체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귀성길 정체는 밤 11시, 귀경길 정체는 새벽 1시쯤 풀릴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차량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고발한 데 이어 오늘은 주 의원이 대통령실과 여당 대변인을 고발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여당이 왜 저런 결정을 내렸냐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정 간의 개혁 속도 등을 놓고 온도차가 드러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시고 계십니까? 보름달은 날씨가 흐려 볼 수 없어 아쉽지만 여기 떠오르는 한가위 보름달로 소원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벌써부터 고속도로 정체는 시작된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요금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정무 기자, 현재 고속도로 상황 전해주시죠. 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하루 고속도로 교통량을 667만 대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연휴 중 가장 많은 숫자인데요. 추석 당일에도 고향으로 내려가는 차들로 하행선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충남 공주 가고 있습니다. 당일이라서 금방 사실 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이 막혀서 2시간 반이면 가는 거리인데 4시간 반 걸린다고 찍혔어요. 귀성길 정체는 지금부터 조금씩 풀려 밤 11시쯤 해소될 전망입니다. 귀경 행렬도 시작됐는데요. 고속도로 폐쇄회로 화면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부선 남이분기점 구간 상행선은 여전히 차들이 거북이 주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서해안선 서평택 분기점도 정체된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저녁 7시 기준 서울로 출발할 경우 부산에서는 5시간 30분, 목포에선 5시간 50분, 강릉은 3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귀경길 정체는 새벽 1시가 넘어야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 기자, 고향 다녀온 분들도 직접 만나봤는데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네, 저희 취재진이 서울역과 고속버스 터미널을 다녀왔는데요. 막바지 귀성길에 오른 시민들과 귀경객, 여행객들로 온통 붐볐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빨리 보고 싶어요. 수능 동생이랑 같이 수영해서 너무 기대돼요. 고향에서 부모님이 정성스럽게 싸주신 음식을 들고 올라온 시민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오랜만에 어머니가 싸준 게장 가지고 집에 가고 있는데 한동안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코레일은 오는 11일까지 특별 수송 기간으로 정하고 열차를 하루 10차례 추가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고속버스도 기존 차량에 더해 예비 차량 500여 대를 투입했는데요. 아직 표를 구하지 못하셨다면 모바일 앱 등을 수시로 살펴서 취소표를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추석 당일인 오늘 가을비가 이어졌지만 성묘객들의 발걸음까지 막지는 못했습니다. 큰 보름달을 기대했던 분들은 아쉬울 텐데 모레까지 최대 80mm의 비가 더 내린다고 합니다. 안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온통 진흙탕으로 변한 산길을 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조상의 산소를 돌보고 가족의 행복을 비는 성묘길이 올해는 유독 험난합니다. 제가 장손이라서 저는 어떻게든지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 오니까 더 상쾌한 마음으로 기분 좋게 했습니다. 애써 찾아온 속도 모르는 가을비가 얄밉기도 합니다. 최근에 비가 와가지고 좀 많이 좀 더러워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에서 좀 깨끗이 청소하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는 어제에 이어 추석 당일에도 여전했습니다. 당초 슈퍼문으로 예상됐던 추석 보름달은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구름 뒤에 숨었습니다. 귀경 행렬이 이어질 내일과 모레 새벽까지도 강수가 예상됩니다. 지역별로는 전라권이 최대 40mm, 수도권과 충청권, 경상권이 60mm, 강원 산지와 동해안은 80mm에 달합니다.
중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은 모레 오후부터 글피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사실상 귀경길 내내 비 소식이 있는 만큼 기상청은 빗길 운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정치 공방은 추석 당일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두고 여야의 고발 고소전이 난무했고 추석 덕담은커녕 비난의 수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먼저 신용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과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을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촬영 시점을 은폐할 목적으로 대통령의 부적절한 처신을 지적한 자신을 협박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서버가 불타고 있던 27일에도 문자 공지 한 건 나간 것 외에는 대통령은 국민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국민과 스무고개 합니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SNS를 통해 사고 수습은 공무원들에게 맡겨둔 채 예능을 찍고 있었다며 국민이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힘을 보탰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예능 촬영은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K푸드와 K콘텐츠를 알리기 위한 문화 외교 목적이라면서 주 의원의 주장을 흑색 선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처음에는 48시간 동안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하다가 거짓말이 들통이 나니까 교묘하게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까지 민주당이 운영하는 민주파출소에 강 대변인을 경질하라는 취지로 신고하면서 방송 이후에도 여야 공방이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여야 공방뿐만 아니라 우상호 정무수석은 여당이 민주당을 향한 작심 발언을 내놨습니다. 우석은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여당이 왜 저런 결정을 내렸냐라고 밝힌 건데 잘했다는 의미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먼저 정태진 기자 보도 보시고 발언의 의미 뉴스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회와의 관계를 조율하는 우상호 정무수석. 이 대통령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일 많이 하시는 거는 당이 왜 저런 결정을 내렸는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잘 간섭을 안 하니까요. 그 배경을 잘 알고 싶어 하시고. 우 수석은 또 당정 간 의견차를 조율하는 게 가장 큰 고충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가끔 속도라든가 온도의 차이가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님의 생각을 잘 전달을 합니다. 근데 그럴 때 당이 곤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최근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당의 강경 행보 등 다소 엇박자가 있었음을 인정한 걸로 풀이됩니다. 논란이 됐던 여당 법사위 주도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두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제 마치 무슨 복수하고 보복하듯이 보여지는 것은 올바른 방식은 아니다. 당내에선 이미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성찰을 촉구하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너무 소모적이고 국민들 보시기에 적절한 법사의 운영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특별히 잘못하는 것도 없는데 지지율이 우하향에서 떨어지고 있는지. 대통령실이 각종 개혁을 두고 민주당을 향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표출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이 같은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의 발언은 여당을 겨냥한 걸로 보입니다. 사실상 비판의 의미인데 대통령의 의중이 포함된 건지 많은 궁금증이 남습니다. 대통령실 출입하는 선한빛 기자에게 좀 더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선 기자, 네. 우 수석이 추석 연휴까지 방송에 나와서 여당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건데 심상치 않아 보여요. 대통령실 내부에서 여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느껴지기 시작한 건 사실 꽤 됐습니다. 네. 대표적인 사례가 검찰 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간 갈등이 있었죠. 이때 검찰청을 없애는 정부 조직법은 일단 민주당에서 원하는 그림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통령실에선 이후 개혁안의 세부 법안은 정부 주도로 하겠다라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이후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를 둘러싼 여당의 속도전과 또 여론전 등에 있어서도 대통령실은 상당히 불편하게 보는 분위기가 컸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그렇다면 의중이 담겨 있는 건지
여당 지도부를 향한 불만이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될까요? 대통령이 일단 참모진들에게조차 이 여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건 없다라고 합니다. 아하. 설령 대통령이 불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바깥으로 표출을 하는 건 후폭풍이 매우 클 수 있는 문제라서 대통령의 의중을 저희가 직접 확인하는 건 어려울 듯합니다. 다만 저희가 여러 참모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우상호 수석뿐만 아니라 다수의 참모진들은 여당 지도부의 불만을 갖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과 우상호 정무석, 그러니까 정무석의 의중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대통령실은 민주당 누구 또는 어떤 점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까? 참모진들은 공통적으로 말하기를 정청래 대표의 스타일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네. 행동보다는 말이 너무 앞서간다는 지적인데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중요한 건 개혁을 성공시키는 것이라면서 지금 여당 지도부는 말로 시끄럽게 하고 여론전을 펼치는 방식으로 개혁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정청래 대표에 가려서 이 대통령이 잘 안 보이고 있는데 대통령 입장에서 여당 지도부가 좋아 보일 리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당 지도부가 좋아 보일 리 있겠느냐. 이런 가운데 그동안 좀 빠졌던 대통령 지지율. 네.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서는 소폭 올랐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수치를 보면요.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가 53.5%로 지난주보다 1.5%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최근 3주 연속 리얼미터 조사상으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4주 만에 반등을 한 건데요. 다만 이걸 상승세로 전환했다라고 볼 만한 모멘텀이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요. 추석 이후에 경제 상황이나 10월 말에 있을 에이펙 정상회담 성과 등을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야 분위기 관련해서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여야 공방이 거셉니다.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과 관련해서 오늘 방송이 되죠. 대통령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원래 예정됐던 방영일보다 하루 연기가 돼서 오늘 이제 방송이 됩니다. 네. 대통령실에서는 야당의 비판이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오히려 대통령이 칭찬을 받아야 할 일이라면서 화제 보고를 받고 또 대응을 하고 그 사이에 잠깐 시간을 내서 K푸드를 홍보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화제 대응이 잘못됐다는 지적은 야당이 못하고 있지 않냐. 자꾸 비판을 위한 비판만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추석 연휴에도 정치권 이슈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남빛 기자였습니다. 예, 정치권 소식 이어갑니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8개월이 남았지만 정치권은 벌써 선거 모드입니다. 서울시장 후보군에 거론된 인사만 벌써 두 자릿수를 넘겼고 경기도에선 추미애 대 나경원, 이른바 추나대전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최돈희 기자입니다. 대선 승리의 기세를 지방선거까지 이어가겠다는 민주당과 지방선거마저 밀릴 수 없다는 국민의힘. 여야 모두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승리해서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그 초석을 다져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보다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공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건은 역시 수도권입니다. 서울은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시장의 5선 도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치열한 쟁탈전이 예상됩니다. 자천타천 거론되는 여야 인사만 벌써 10명이 넘습니다. 경기지사도 승부처입니다. 전국에서 유권자가 가장 많은 데다 수도권 민심의 바로미터로 차기 총선과 대선의 전초전 성격이 강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당의 현역 프리미엄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물망에 오르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추 위원장의 대항마로 야권에선 나경원 의원의 차출론이 나오면서 국회 법사위에서 불거진 이른바 추나대전이 지방선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십니까, 나경원 의원님? 오늘 배부해드릴 신문 순서에 따라. 정치권의 시기가 내년 지방선거로 맞춰지면서 여야 후보들의 출마 움직임도 한층 분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도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한때 대망론까지 거론됐던 조국 혁신당 비대위원장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혁신당 지지율은 3%까지 빠졌는데 최대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국민의힘에도 밀렸습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대통령 특별 사면 이후 지도부에 복귀한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다음 달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되면 지방선거를 지휘하는 수순까지 밟게 됩니다. 이른바 조국 대망론이 다시 불이 붙는 듯 했지만 최근 당 지지율은 좀처럼 반등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된 한 여론조사에서 조국혁신당의 정당 지지도는 3%로 개혁신당에 밀린 4위를 기록했습니다. 더욱 문제는 텃밭으로 분류되던 호남에서 한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며 국민의힘에까지 밀렸다는 점입니다. 지난 총선 당시 호남에서 비례대표 득표율 1위를 기록하는 등 돌풍을 일으켰던 것과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조 위원장 특별 사면 자체가 공정성 논란으로 민심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연이은 당내 성비위는 진보정당 이미지에 큰 타격이 됐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피해자의 상처 치유, 온전한 보상, 재발 방지,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실천으로 응답하겠습니다. 여기에 검찰개혁 등의 이슈에서 민주당의 주도권을 빼앗기며 선명성이 부각되지 못하는 점도 배경으로 읽힙니다. 다만 조 위원장 개인의 인지도가 여전한 만큼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반전을 꾀할 수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와 석방을 둘러싼 정치 공방이 연휴 내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번 체포가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합작품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길기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체포 이틀 만에 풀려나며 경찰의 무리한 체포를 비판하고 있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더 나아가 이번 체포가 대통령실에도 보고가 됐을 것이라며 대통령실과 민주당, 검경의 합작품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관급 기관장이었는데 이렇게 경찰의 사실상 폭력적인 행태를 접하고 보니까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떨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 전 위원장 체포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지키기 위한 쇼라며 연일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여당은 반응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놓고도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민주당 고발이나 체포영장 내용 모두 공무원 직위를 이용했다고 적시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10년인 걸 알고 있었다며 무식한 소리로 재발등을 찍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했다라고 이제 그 고발한 거고 체포영장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는 건데 그거는 민간인에게는 전혀 적용될 수 없는 조항이에요. 반면 경찰은 법원도 긴급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했다며 발언의 주체와 목적 등을 더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지난 추석 한복을 차려입고 대국민 메시지를 냈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올해는 각자 수감된 구치소에서 따로 명절을 맞았습니다. 오늘은 별도의 추석 특식도 변호인 접견도 없었습니다. 박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한가위 인사를 드립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한복 차림으로 추석 인사를 전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올해는 각기 다른 구치소에서 따로 명절을 맞았습니다. 구치소의 추석 식단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한식 위주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는 미니 치즈빵과 돼지갈비찜, 꽁치 김치조림이, 김건희 여사가 있는 서울 남부구치소는 두부김칫국과 청국장, 잡채 등이 제공됐습니다. 예산 문제로 올해부터 명절 특식은 중단됐지만 기부물품으로 간단한 간식은 지급됐습니다. 서울구치소는 지난 2일 백설기를, 서울 남부구치소는 사과와 바나나, 백설기를 1인당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원칙적으로 공휴일에는 운동이 제한되지만 긴 연휴를 고려해 각 구치소별로 하루를 정해 실외 운동이 허용됐습니다. 연휴 기간 지상파 채널 생방송 시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외부와의 접촉은 제한돼 변호인 접견은 금지됩니다. 3대 특검 역시 연휴 중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부르지 않을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이번 긴 추석 연휴가 끝나면 국회에선 곧바로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이번 국감에도 어김없이 이색 증인들이 출석하는데요. 누가 어떤 이유로 국감장에 서게 되는지 강진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만에
국토교통위원회는 헬스 트레이너인 양치승 씨를 불렀습니다. 15억원의 건물 임대 사기를 당했는데 전세 사기의 심각성을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아니 왜 전세 사기나 이런 피해자들을 왜 국가가 만드자는 거야? 난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 천막 먹방 유튜브인 쩌양은 참고인으로 출석하는데 유명인 이슈를 악의적으로 방송하는 사이버레커의 현주소와 대책을 살핍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도 정인으로 채택해 지역축제 관련 의혹과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해서 따질 예정입니다. 문화예술인의 국감 출석 가능성도 있습니다. 뮤지컬 배우 남경주에게는 뮤지컬 산업진흥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박진영 대표에게는 K컬처 300조 시대 비전을 듣기로 하고 여야 간사단에서 이들의 출석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K컬처가 앞으로 가졌으면 하는 위상은 바로 한국을 엔터 팬덤 산업의 중심으로 도약시키는 것입니다. 매년 국감에 유명인을 부르는 게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과 함께 국민적 관심을 모은 만큼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어젯밤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레저보트를 타고 미립국하려던 중국인 8명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바다로 미립국하려다 적발된 사례 96%는 중국 국적자로 드러났습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레저보트 한 대가 우리나라 해역을 빠르게 달립니다. 보트를 따라잡은 해경 경비함정이 정지하라고 명령을 내리지만 배는 멈추지 않습니다. 현재 미식결 선박 지속적으로 정선면령 실시 중에 있으며 출력 중에 있음. 어젯밤 11시 40분쯤 충남 태안 가이도 인근 해상에서 레저보트를 타고 미립국하려던 중국인 8명이 적발됐습니다. 해경은 군과 함께 항공기와 경비함정 8척, 육군정 2척으로 보트를 쫓아 2시간 만에 이들을 검거했습니다. 검문 검색 과정에서 중국인 1명이 바다로 추락해 30분 만에 구조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좋아. 해경은 이들이 미립국을 시도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바다로 미립국하려다 적발된 사람은 54명으로 이 중 한국인 2명을 뺀 52명이 중국 국적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우리나라에서 몰래 취업하려고 미립국을 시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주로 어선과 화물선에 타고 몰래 숨어 들어왔지만 최근에는 소형 고속보트나 수상 오토바이로 직접 상륙하는 일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요즘에는 장비의 발달로 중간 흔적이 필요 없이 직접 한 번에 다이렉트로 입국이 가능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경은 점차 고도화하는 해상 미립국 수법을 철저히 파악해 적극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올해 우리 남해안에 6년 만에 적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적조가 발생하면 이를 막기 위해 바다에 황토부터 뿌리는데 알고 보니 어민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속사정이 있는 건지 정치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급 액감인 감성돔을 키우는 한 양식장입니다. 가두리에 있는 물고기는 생기를 잃었고 이미 죽어 둥둥 뜬 것도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지난달 초 발생한 적조 현상 이후 나타난 피해입니다. 올해 초 양식장에 풀어놓은 치어인데 이 보시는 것처럼 살아있는 물고기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민들은 적조 탓이 크지만 적조를 막겠다고 바다에 뿌리는 황토가 특히 치어에게 치명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제 아가미 흙이나 이물질이 끼면은 더 안 좋은 것이죠. 황토를 뿌리는 과학적 근거는 적조의 원인인 식물성 플랑크톤에 황토가 달라붙어 가라앉으면서 바다를 다시 맑게 하는 겁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지침에 따르면 전문 살포 장비를 이용해 먼지처럼 날아갈 정도로 고온 입자로 뿌려야 효과가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큰 장비가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외 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고 연안에서는 그 황토 살포를 하는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쏟아부은 굵은 황토는 1분 만에 70%가
바다에 혼자 가라앉아 버립니다. 고운 분말 형태로 뿌려야만 1시간 이상 흘러가면서 플랑크톤과 결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닥에 쌓인 황토가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오고 있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다는 논란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황토를 대신할 적조 구제 물질이 이미 개발됐지만 현장에선 외면받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적조 퇴치 효율도 최대 20% 높고 뿌리는 양도 황토의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다고 발표했지만 비용이 문제입니다. 단가 차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황토를 시골에서 많이 구비를 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적조가 발생했고 수천 톤의 값싼 황토가 바다에 뿌려졌습니다. MBN 뉴스 정춘입니다. 제21호 태풍 마트모가 중국 남부를 강타했습니다. 최고 시속 151km의 강풍과 엄청난 폭우에 광둥성과 하이난에서 34만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추성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오후 중국 남부 광둥성입니다. 거센 비바람에 나무가 송두리째 뽑힐 것처럼 휘청거립니다. 대로엔 커다란 나무가 쓰러져 있고 운행이 어려워진 버스는 황급히 승객들을 내려줍니다. 도로 한복판에 전복된 대형 트럭. 오토바이 운전자는 몸을 가누지도 못합니다. 해안 지역엔 너울송 파도가 덮치면서 곳곳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건물에 갇힌 주민들을 구조하느라 분주합니다. 광둥성과 하이난 등 중국 남부에 초강력 태풍 마트모가 상륙했습니다. 최고 시속 151km의 강풍과 폭우를 동반하면서 34만 7천여 명이 황급히 대피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폭우경보 중 최고 등급인 적색경보를 발령했습니다. 文昌也在今天上午发布了暴雨红色预警，在这里再一次提醒广大的市民游客。 도시 곳곳에선 학교와 사무실, 관광지 등이 잇따라 폐쇄됐습니다. 대중교통과 여객선도 멈춰섰고 항공편도 한때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주민과 관광객에게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이민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대의 연방 요원들이 총기 발포까지 이어지면서 도심이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시위대가 돈을 받고 폭동을 일으킨다며 강경 진압을 고수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최루탄 연기가 자욱한 시카고 남부 브라이튼 공원 인근.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This is Bryant Park. This is not a war zone. We're not Get the out of here. 물러서라는 경고를 무시하는 남성에게 연방 요원들이 달려들어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아찔한 상황도 연출됐습니다. 같은 날 시카고 남서부에서는 이민 단속 요원 차량을 들이받은 여성에게 발포가 이루어지며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These are war zones in neighborhoods that are full of life, full of culture, full of life, full of vibrancy. 트럼프 대통령은 치안 유지를 위해 주 방위군 300명을 시카고에 투입하고 강경 진압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55 people died over a short period of time. You're telling me there's no city in the world like that. We're going to straighten it out. 또 돈을 받고 폭동을 일으키는 시위대가 많다며 배후 세력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포틀랜드에서는 주 방위군 투입 계획이 법원에 의해 막히자 이웃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을 재배치하는 등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 방위군 배치 확대가 가져올 파장과 정치적 비용은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러시아가 주말 밤 사이 우크라이나를 향해 또다시 무차별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파괴될 것이라며 미국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이 소식은 한여의 기자입니다. 쉴 새 없이 총격음이 울리고
붉은 섬광이 우크라이나 밤하늘을 뒤덮습니다. 격추되지 못한 드론과 미사일은 주택가로 떨어져 집을 무너뜨리고 불태웠습니다. Я не знаю, как я туда выскочила. Не знаю. Души мне там на спине позашивали. И тут, и везде. 현지 시각 5일 러시아 미사일 50여 발과 드론 500여 대의 공격이 우크라이나 전역에 쏟아졌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최소 5명이 사망하고 정전으로 수만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르비우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래 최대 규모 공격으로 국경을 맞댄 폴란드도 대비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했습니다. І саме тому Путін це робить. Він просто сміється із Заходу, із того мовчання та відсутності сильних дій у відповід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토마호크 미사일을 지원하지 말라고 미국을 향한 으름장도 놨습니다. Я уже сказал, что это приведет к разрушению наших отношений, во всяком случае наметившихся позитивных тенденций в этих отношениях.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처럼 휴전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양측은 겨울을 앞두고 에너지 인프라 공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꾸준히 오르던 금값이 또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역시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는데요.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동시에 강세를 보이는 건 이례적인데 그 배경을 정예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국제 금 가격이 트로이 온스당 3,9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연초 2,600달러로 출발한 금 가격은 3월 3,000달러를 돌파한 이후 불과 7개월 만에 4,000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국내 금값도 한돈짜리 돌반지가 80만 원을 웃돌지만 수요는 늘고 있습니다. 금값이 더 오르겠다라고 하는 심리가 더 있어서 주문을 하면 한 5일, 6일 기다려야 되고요. 오르는 건 금값만이 아닙니다. 디지털금이라 불리는 비트코인도 12만 5천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만 30% 넘게 오르며 국내 거래소에서도 1억 8천만 원을 넘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과 위험자산인 비트코인이 동시에 상승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 전문가들은 그만큼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금값, 비트코인, 그리고 부동산, 주식까지도 오르는 분위기인데 전 세계적으로 통화 정책을 유동성을 늘리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자산 가격이 다 오르는 것 같아요. 미국이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가능성도 커 당분간 금과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얼마 전 애플이 야심차게 출시한 아이폰 17은 그 모델에 따라 가격이 20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그런데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신호가 제대로 잡히지 않고 또 카메라 오류까지 나타나는 등 하자 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시각으로 지난달 10일 애플은 아이폰 17 시리즈를 야심차게 선보였습니다. 특히 두께 5.6mm의 아이폰 에어를 앞세워 본격적인 두께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The products and innovations we introduce today, along with the power of Apple Intelligence, will enrich people's lives in so many ways. 아이폰 17 시리즈의 초반 흥행으로 애플 주가는 연일 고공행진이지만 출시 직후 소비자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와이파이를 비롯한 네트워크 연결과 블루투스 등 신호 감지에 오류가 일어난 겁니다. 기기 자체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발열을 줄이고자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하면서 제품 내구성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The corner of the plateau is rubbed off and gone. LED 조명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찍었을 때 허상이 생기는 렌즈 플레어나 카메라 센서 과부하도 지적됐습니다. When the iPhone Air was used to capture shots, parts of the frame went dark, while the rest of the area revealed odd white squiggly lines across the image. 애플은 아이폰 17 시리즈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네트워크 불안과 카메라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난 2010년 손가락이 왼쪽 아랫부분에 닿기만 해도 통화할 수 없었던
이른바 데스그립 악몽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이번엔 도움될 만한 건강 정보 하나 전해드립니다. 일상생활 중에 갑자기 세상이 빙빙 도는 느낌이 든다면 단순한 어지럼증이 아닌 질병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석증의 대표적 증상인데요. 자세한 내용 최은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눈동자를 찍는 카메라가 달린 고글을 쓰고 자세를 이리저리 바꿔봅니다. 누웠다 일어났다 고개를 좌우로 돌려보는데 오른쪽으로 돌아눕는 순간 눈동자가 격렬하게 요동칩니다. 이석증의 대표 증상, 어지럼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앉았다 일어나면 어지럽고 그냥 걸을 때 보면은 어지러워요. 발에 힘을 주고 이게 일자로 걸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죠. 이석증은 주변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심한 어지럼이 수초에서 1분 정도 지속되다 저절로 좋아지는 질환입니다. 귓속 전정기관에 있던 이석이 제자리를 이탈하면서 균형 감각을 잃게 되는데 어지러웠다 좋아졌다를 수시로 반복합니다. 방향 감각, 동서남북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가고자 하나 앞이 어딘지를 모르는 거죠. 계속 세상에 돌아가니까 실제로 돌아가요. 돌아간다는 느낌이 아니고 이 물체들이 계속 움직여요. 물리치료를 통해 이탈한 이석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면 대부분 완치되지만 문제는 재발입니다. 환자 10명 중 3명은 재발하는데 골다공증이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칼슘과 비타민 D 섭취를 꾸준히 하고 햇볕을 쬐는 야외 활동도 자주 해야 합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고려아연을 비철금속 분야 세계 1위 기업으로 키운 최창걸 고려아연 명예회장이 오늘 향년 84세로 별세했습니다. 1941년 태어난 최 명예회장은 지난 1974년 고려아연을 창립해 세계 최고의 종합비철 회사로 성장시켰습니다. 최 회장의 장례는 내일부터 나흘간 회사장으로 치러지며 이 빈소는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됩니다. 이번 연휴는 날씨가 참 아쉽습니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 비가 이어지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보름달을 보기 어렵습니다. 비는 내일도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며 이어지겠고요. 날도 종일 서늘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16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낮겠고 낮에는 19도까지 오르는데 그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인천과 경기 남부, 충남과 동해안에 최고 6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가 되겠고요. 특히 오늘 밤 사이 중부지방은 시간당 20mm 안팎씩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동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높은 너울도 예상됩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춘천이 15도까지 내려가겠고 낮에는 서울이 19도, 대전은 22도에 그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아침에 20도 안팎으로 시작해서 낮에는 광주가 25도, 대구는 23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역은 연휴 후반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겠고요. 주말에는 수도권과 강원도에 또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